때 이제 4시 20분쯤 언저리인가 이제 뉴스 속보 하나가 뜹니다. 삼바 고위 회계 분식 두둥.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름 큰 사건이 있었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삼바 사태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려서 현재 진행형이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11월 7일 박땡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내부 문건을 이제 공개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좀 급반전되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스모킹건이라고 부르죠. 스모킹건이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이르는 말로, 이는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이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이 이슈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제 9일 마이너스 4% 그리고 12일 마이너스 22%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13일 9%, 14일 6% 상승해버리죠.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이처셀이 65,000원에서 4,000원까지 이제 하염없이 내린 후에 18년 9월 18,000원까지 다시 올릴 때 중간에 전혀 주가는 오를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올렸던 전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외인이 크게 좀 물리다 보니까 이제 외인이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손절 후에 종목에서 빠질 것이냐, 아니면 크게 슈팅을 준 후에 이제 물량을 줄일 것이냐 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후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시총이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코스닥 작전 개잡주 패턴을 적용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최근에 삼바답지 않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물대가 얇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 주가를 크게 내린 후 다시 크게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량을 개인적으로 이제 넘기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최근에 기관이 이제 24거래일 동안 순매수는 이제 이틀밖에 없고, 나머지는 순매도였으며, 외인 또한 최근에 이제 순매도 일자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개인은 최근에 순매수로 대응한 일자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HTS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러한 상황은 9월 말부터 주가가 안정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하락폭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물을 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하방 압박이 커지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투기 세력 및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불나방 투자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단타판에 합류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합쳐져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인 이제 1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주가는 주가대로 엄청난 출렁거림을 보여주었고, 종목 토론방은 종목 토론방대로 여러 타 종목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일부는 육개장 내오라고 하고 또 일부는 진심으로 위로도 하면서 오랜만에 삼바 종토방이 이제 북적북적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었죠. 사실 그날 삼바에 대한 거래 정지 결정이 나오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전하게 투자하는 정신을 가진 투자가라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거래 정지 확률도 낮은 편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1%의 리스크 가능성만 있어도 매도 후에 관망하는 게 이치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 및 조직의 어떤 액션에 대한 원리 또는 이제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그래도 좀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개인 및 속한 조직의 이득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각 투자자별 이제 행동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관 및 외인 행동 패턴이죠.
그 기관 및 외인들은 개미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기업 내부 정보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입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소속 집단입니다. 그래서 주식판에서 우스갯소리로 멸치가 살 때 사고 멸치가 팔 때 팔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뭐 여기서 그 멸치는 이제 그 메릴 린치라는 이제 외인 금융 투자 회사인데, 워낙 단타 플레이를 지독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해당 금융 투자 회사를 멸치라고 많이 비꼬면서 부르죠.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 입수 및 판단 능력이 이제 뛰어난 기관 및 외인이 현 시점 코스피 시총 8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등락폭을 크게 주면서까지 이제 물량을 털었다라는 거죠. 사실 상패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거래 정지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매 시간, 매달 이렇게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이제 증권사의 이제 전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 묶이는 게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분식회계 이슈로 대우조선해양이 1년 3개월 정지가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외인 기관들은 보유 지분 전량을 털지 못했어요. 뭐 털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못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애매하게 말하냐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기간에 이제 전량 및 다량의 보유 지분을 매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매수 호가창을 다 밀어도 다 팔 수 없는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즉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보유지분율이. 어쩌나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를 위해서 이제 밑에 매수 호가창에 걸려 있는 물량에 이제 다 매도를 쳐버리면 주가가 이제 쭉 밀려가지고 이제 하한까지 이제 밀려버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심리도 위축되는 바람에 더더욱이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숫자가 줄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올해 3월 차바이오텍이 이제 감사 의견 한정을 받고 이제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의 매도 잔량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0에서 300만 주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모두 수긍할 정도의 악재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그 장중 최저가에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매도량이 엄청나게 폭발해 버린 거죠. 보통 이러면 다음 날도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기본 한 10% 이상 더 떨구고 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그 심리적으로 그 파는 사람은 1원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지 싸게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다시 이제 삼바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외인 기관은 내가 보유한 삼바 주식을 팔고 싶다고 무조건 밑에 매수호가에 다 걸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금씩 매수를 줘서 이제 윗호가를 잡아먹는 플레이를 해야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인지한 이제 개미들 및 다른 매수 주체들이 이제 붙으면 그때 약간 물량을 조금 팔고 다시 올리고 팔고 막 이런 식의 플레이를 굉장히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삼바처럼 그 코스피에서 시총이 크고 어떤 매집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두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힘든 종목에서도 그 9일부터 14일까지 발생했던 호가창 플레이 및 그 등락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보면 정말 그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플레이를 했던 거죠. 결국 지금 그들의 보유량은 최선을 다한 그들의 플레이의 결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부 물량은 좀 일부러 털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분할을 하면서 그 2017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때 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투자가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그 거래 정지 전에 이제 보유
또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그 40일 정도의 거래 정지 기간 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그 매도를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그 거래 정지 후에 재개가 이제 악재가 아닌 호재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거래가 재개된 후에 그 단기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이제 여러 주식 역사에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때 현대중공업 그룹 또한 그랬고, 그 제 기억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회사명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현대로보틱스라고 불렸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종목이 그 주가가 단기 뻥튀기 되는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삼바에서의 그 외인 및 기관은 유동성을 확보한 물량은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투자해서 돌리고, 그 일부 물량은 일단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거래 정지 후에 그 재개할 때의 이제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판단은 그 상패까지는 가진 않고 곧 이제 뭐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행동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보다 시장에 대한 예측, 분석, 정보가 빠른 외인 기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 삼바가 거래 정지가 되기 전까지 어떤 생각 및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투자가들, 그들은 9월 말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을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이 공개된 7일부터는 그 손절 매도 비율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패턴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성향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거나 넘어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현 시점 코스피 시총 8위인 삼바의 저력을 믿은 일부 개인 투자가들은 물을 추가로 타거나 물량을 홀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 16년 그 코스피 그 시장에 상장 후에 그 18년 4월까지 정말 주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기간 동안 그 셀투리온 주주를 이제 필두로 이제 여타 바이오 주주들이 그 삼바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 기업이란 자고로 영업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삼바는 도대체 뭔데 돈도 벌지 못하면서 주가만 저렇게 높고 시총만 높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을 제기했던 거죠. 그 최근에 3분기 매출은 그 1,011억 원으로 이제 20% 정도 감소했고, 그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한 49% 가량 감소한 105억 원으로 이제 공시를 했네요. 사실 뭐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뭐 관련된 여러 썰들이 좀 있는데, 사실 내용을 좀 정리하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 좀 잡고 좀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좀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16년부터 이제 상승을 경험했던 개인 주주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하락장에 추가로 물을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바가 어떤 주식인데 설마 상폐되겠어? 곧 다시 거래 재개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마지막으로 거래 정지를 예상하고 이제 매수 또는 홀딩을 한 약간은 이제 불나방 냄새가 나는 그런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그 약간 도박성이 짙어 보이는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그 여러 경험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현대중공업 그룹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경우처럼 그 상패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확신하에 이제 거래 재개까지 뭐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감안한 후에 그 단기간 또는 장기간 어떤 적금을 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거죠. 거래 재개만 된다면 단기 슈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심리는 적리매매에 단타로 참여하는 심리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이랄까요.
뭐 여튼간에 이제 여러 투자 주체의 현재 삼바에서의 이제 매매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뭐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냐, 아니면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냐, 뭐 이런 차이 정도는 있겠네요. 뭐 여튼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에서 이제 11월 14일까지 이제 슈팅은 이어졌고, 그러한 기세는 이제 장후 이제 시간의 거래 4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4시 20분쯤 언저리인가 이제 뉴스 속보 하나가 뜹니다. 삼바 고위 회계 분식 두둥. 저는 이제 물론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진 않았지만 당시 시장에서 최대 관심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불과 2-3분 만에 뉴스 후에 시외 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체결되는 시외 거래가 4시 30분대 거래에 체결되지 않게 되는 거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삼바의 이제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선언하고 이제 바로 거래소가 이제 삼바의 거래를 중지시켜 버린 건데요. 물론 대략적으로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뭐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요동치게 됩니다. 뭐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까지도 이제 무수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진행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혹여 이제 해당 종목에 투자한 후에 이제 매도하지 못하시고 이제 또는 뭐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식을 들고 계신 형님, 누님들이 계시다면 꼭 형님, 누님들이 그리시는 대로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 소설 신작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제 그 삼바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음모론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 시간도 어떻게 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